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세계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다시 한번 초심 잡으면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트럼프가 입만 열면 코인 시장 아주 그냥 덜컥덜컥 주저앉습니다. 그쵸? 최근에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관세 예정대로 12일부터 부과하겠다 재확인을 하면서 공격적인 스탠스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죠. 트럼프가 또한 이렇게도 말했죠. 앞으로 상호 관세 더 오를 수도 있다. 4월 2일서부터는 추후 관세를 더 올릴 수도 있다 보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듯한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죠. 정말 곡소리가 나오고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로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똑같은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관점이 180도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속하시는지요? 저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기회 순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아서 헤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 업체에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 8만 달러를 깨질 것이다. 혹은 조만간 다시 반등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하회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하네요. 7만 달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 깨진다라는 거죠. 한 9천만 원 후반대 되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1억 원이 깨질 확률은 조금은 낮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 상황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리얼비전 애널리스트들은 각국의 전략적 비트코인의 축적에 대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과 이 스트래티지, MSTR의 추가 매집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이 점점 피벗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순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한 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일본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우는 메타플래닛 역시 꾸준히 모아가면서 올해 안에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할 것이라는 포부를 말한 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 국가 단위로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다라는 거.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자산이 바로 최초의 블록체인, 디지털 금, 비트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제공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즌지수 이 CMC 인덱스를 봤을 때 한 18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모멘텀이죠. 우리가 보통 0에서 100까지 봤을 때 한 70에서 75 정도 넘어가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쪽 비트코인 시즌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즉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좀 눌려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인덱스로 보여집니다. 이 역시 누군가에겐 비극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기회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블록스트림의 아담 백 CEO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한 것에 있어서 공적으로 신뢰를 제공하는 하나의 전환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열렸잖아요. 이 기대만큼 오르지 못하고 실제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웃기보다는 이렇게 좀 갸우뚱하는 듯한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듯한 시장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아담백이 말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유 선언을 넘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고요. 사람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발표의 중요성을 어쩌면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 매우 동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권 국가들의 국포 펀드라든지 연금 펀드, 뮤추얼 펀드 등등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게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 듯한 크립토 서밋과 이 행정명령의 서명 발표, 이미 미국의 여러 가지 공무원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과거서부터 코인베이스의 주식,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융서비스 기업 리버의 조사에 따랐을 때 전 세계 인구 중 단 4% 정도만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담백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이정표를 통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확산 가능성이 크다. 저 또한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에 단 4% 정도만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코인들은 몇 퍼센트의 인구가 투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굉장히 큰 선구자 위치에 있다라는 거. 이럴 때일수록 내재 가치와 미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보유 비율이 가장 많은 국가는 역시나 미국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로서 역시나 선진국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여전히 초기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벌 보유 인구 4%밖에 안 된다는 거. 우리 인터넷 혁명 기억하시나요? 1990년대 그 수준과 동일하다. 그 1995년서부터 2001년, 2000년대 초반까지 닷컴 버블이 한창 동안 있었죠. 앞으로 비트코인의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닷컴 버블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크립토 버블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5년 동안, 지금 2025년에서 2030년 동안 우리가 또 한 번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 이와 병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하니까 사실 모바일 혁명도 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을 인터넷 혁명, 그리고 3.5차 그 스마트폰 혁명이죠. 모바일 혁명으로서 지금 현재는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이동되게끔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인공지능, AI의 혁명으로서 4차 산업혁명 앞에 놓여져 있고요. 이제 정보의 가치, 데이터를 입혀서 돈이 어디로든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시대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기가 정말 이렇게 막 무전기 같이 엄청 컸잖아요. 아마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삐삐 세대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삐삐를 또 착용하셨을 때랑 지금 스마트폰을 봤을 때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구글에 조금 더 빨리 투자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에 조금 더 빨리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주식 투자의 대가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던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지금 초기 시장에 들어와 있고요.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투자의 구루로서 성공하는 멤버 축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단순히 코인 시장을 한 사이클만 바라봐서 잠깐 돈을 번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재료로서 바라보면 어떨까? 이런 이상적인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 험난하겠죠? 우리가 지금 한 달, 두 달, 6개월, 1년도 투자 안 하셨던 분들 코인 시장 들어오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고 한숨밖에 안 나오고 뭔가 시즌 종료 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세력들이 이미 휘어잡고 있는 암호화폐 판이기 때문에 롱숏 물량 레이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시장을 드라이빙하면서 그들이 설계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블록체인과 AI 혁명의 시대, 왜 트럼프가 크립토 차르 부서를 만들었는지, 왜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를 확정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들링 하시길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비트코인 기술기업 젠3의 CEO이자 이 블록스트림의 CSO, C레벨을 맡고 있는 샘슨 모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출량을 앞으로 늘릴 것이다. 지금 현재 미국이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 약 20만 개 정도가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봤을 때는 그 중에 9만 5천 개 정도는 홍콩에 기반을 둔 거래소죠. 이 비트파이낸스에 반환될 예정이라는 거,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는 20만 개에 못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중국 정부는 지금 19만 4천 개 온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등 국가가 될 수가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이 1등으로 가게끔 내버려 두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차르 부서의 수장이죠. 우리에게 힌트를 줬는데요. 앞으로 재무부를 통해서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볼 것이다. 이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이클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왔지만 이 포물선을 깨진 않았다라는 거, 상승장 중간에 지금 개미털기를 좀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한 분석가는 올해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2025년을 기준으로 최대 21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로 했을 때는 약 3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죠. 2025년 통을 봤을 때 내년 1분기까지 크라켄이 내년 1분기 IPO 가능성을 열었었잖아요. 내년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시기열을 뒤로 밀어놨을 때는 충분히 비트코인 기준 2억 5천만 원, 3억 원까지도 넘볼 수 있는 큰 강세장이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막 미국에서 비축 자산 하겠다는 스탠스 시작된 거고요. 조만간 스테이블코인 받아들일 것이고 핏 21 법안의 통과, 리플과 SEC의 법적 소송의 마무리, 폴 애킨스가 완전히 들어오면서 CFTC, 브라이언 컨텐츠가 집권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면 판도가 180도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 고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어제 오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그 세력들이 끌어올린다면 롱 포지션만 청산시키진 않겠죠? 숏 포지션 역시 엄청나게 강제 청산 큰 규모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물량 소화 및 매집을 끝낸 이후에 쭉 시장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 저는 이쪽에 좀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제 기준으로 공포 탐욕 지수 극단적 공포에 이르렀던 건 사실입니다. 많은 개인들이 패닉셀을 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제 동영상에도 악플이 굉장히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장 장세가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비극으로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는 됩니다만 확정된 미래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분별력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돌아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현재 우리만 물려있는 게 아니에요. 도널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고 있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미 실현 손실 금액이 1.1억 달러 수준이다. 원화로 했을 때 1,500억 원 정도는 지금 트럼프 일가도 손해보고 있어요. 아직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미 실현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업비트 잔고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500억이 찍혀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아, 정말 시즌 종료 아니야? 이제는 나도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미실현 손실 금액이지만 그들은 최근까지도 이더리움은 보유량 3배 이상 늘리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 계속 지금 바닥권에 보여주고 있는데 그 트럼프 일가가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더리움을 사들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산 약 60%가 ETH,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이너스 1,500억 원 손실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 5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혈안되어 있을까요? 이더리움 이미 확정된 미래 스마트 컨트랙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우리는 공부를 통해 이더리움 기업 연합과 이더리얼라이즈, 현재 CEO로서는 일본의 노무라 증권과 스위스의 최대 은행 UBS 출신의 비백 라만이 이끌고 있죠. 이더리움의 초기 개발자였던 조셉 루빈이 이끌고 있는 컨센시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붙어서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을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들의 쩐주로서 마이크로소프트, HSBC, 산탄데르뿐만 아니라 손정은을 필두로 한 소프트뱅크라든지 테마섹,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이미 확정된 미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얼마 전 라이브 때도 언급을 드렸었죠. 왜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하나은행, 한화시스템, SK, LG 등등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이더리움 기업연합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으며 미래의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또한 제가 얼마 전 공개 라이브에서 비트메인과 우지안의 뒷배를 말씀을 드렸죠. 왜 세력들이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요. 비트디어, 비트푸프 모두 다 채굴업체 빅5 안에 들어간다. 지금 왜 도지코인의 채굴기를 주문할 수조차 없는, 주문에 대한 폭증으로서 구할 수 없는 시기까지 오게 됐는지, 지금 세력들은 이런 코인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25년은 상승장인 것 그들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에 대한 포지션 또한 우리가 병렬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많은 중시의 수장들이 새해 2025년에는 이 암호화폐에 대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ETF 승인을 허용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고요. 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 또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다각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트랜스페런시를 통해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이 KRX라고 불리는 한국거래소의 독점이 깨졌죠. 이 ATS라고 불리는 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이 되면서 이제는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통해 주식시장 역시 12시간이 거래될 수 있는 A to 8,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이 열릴 수 있는 토대가 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STO, 증권형 토큰 발행까지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코인이 24시간인 것처럼 주식 또한 결국에는 24시간으로 코인으로 거래되는 시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막 초창기이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고 가격 떨어지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롱물량 털리니까 마음적으로 힘드신가요? 우리는 조금 더 선구자의 역할로서 스마트머니 투자자로서 확정된 미래에 일찌감치 들어와서 자리를 선점하자라는 것, 본인의 마인드셋 다시 한번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죠. 고조되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의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공포 심리가 여전히 시장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월달 나오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CPI, PPI 수요일 목요일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거. 이번 주 수요일 9시 30분 한국 시장 기준으로 CPI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예상치 자체는 2.9% 정도 보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나올지, 그들이 어떤 핸들링을 통해서 시장을 드라이빙 할진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는 굉장히 지금 현재 기회의 순간에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은 당연히 본인의 몫이겠죠. 이제 시즌 아웃 될 거야, 경기 침체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손절하고 빠져나가셔야 될 거고요. 아직까지는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에 있지만 상승장 속에 있는 하나의 베어 트랩일 뿐이다 B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마지막 바이 더 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서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채서 더더욱 진정성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2021년, 2025년 그 사이클을 꾸준히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베어 트랩이 존재했었다라는 거, 지금 현재 시장을 털고 나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고 공부를 통해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어떤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에는 무료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영상을 통해서 제가 폴리곤에 대한 집중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투자 기준을 어떤 것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료 특강이 될 테니까요. 꼭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좀 반등의 모멘텀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금일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